예, 오늘 시황 해설은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전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를 잘 지고 계신 우리 테이버 작가님, 또 최근에 아주 좋은 영향력으로 유명해지셨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를 좀 보여주시면 일단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는 흐름들이고요. 변곡점, 전체적으로는 조정 양상이죠. 시장에 대한 시장 방향성과 함께 주도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보면요. 역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 금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은행발 위기가 잦아든 듯 또 나오는 듯 계속해서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 패괴스트뱅코프에서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난 주간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지역은행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은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도 공매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경제 지표들을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량 채권보다는 약간은 프리미엄을 주긴 하지만 그 프리미엄 수준이 2% 언더로서 조금은 우량하다. 여전히 투자하는 채권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FRED라는 프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네. 확인할 수 있는데 FCI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Financial Condition Index라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터질 확률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FCI 같은 경우에도 터질 여전히 확률이라는 게 뭔가 위기가 발생할 확률? 네네. 네네. 작년도 이제 2022년도 9월, 10월에 좀 많이 높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고는 최근에도 3월, 3, 4월에 조금 높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터진다라고 우리는 느끼고는 있지만 네. 시장에 여전히 돈이 많기 때문에 파이낸셜 컨디션, 말 그대로 금융 환경은 조금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연준에서 채권 창구, 연준에서 대출 창구를 열어준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M&A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컨디션을 조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투자자들은 다들 느낄 겁니다. 터지면은 M&A 되겠지. 터지면 막아주겠지. 우리 이미 SBB를 한번 막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터져도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라는 이야기를 더 하는 이유도 지역은행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터진다는 같습니다. 의미는 이제 지역은행들의 불안감이 표출되는 위기로 나타나는 그걸 말씀하신 거군요. 어쨌든 은행 위기는 아직은 역시 시스템 위기는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경기 침체 이런 걸 더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얘기입니다.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된 것 같다.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나 또 주말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낮춰졌고요. 금리 인하를 놓고 좀 설왕설래 하겠네요. 앞으로도 그죠? 네, 일단은 핵심적인 것은 연준 위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피벗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도 일단 연준이 바라보는 3대 지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실업률이고요. 두 번째가 PC이고요. 세 번째가 기대 인플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월 기준으로 3.5%, 3.4%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이제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전월 대비 0.4%, 0.5%처럼 높은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고, 기대 인플레도 이제 월요일 날 나왔던 뉴욕 기대 인플레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왔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모두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 그리고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2023년에 2에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서로 조금은 이제 싸우고 있다. 그리고는 향후에는 올해 이제 여름 내내 이어질 것 같은데 올해 내에 실제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자료 보내신 걸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들어가기까지의 과거의 경험상 보면 평균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다. 이런 자료도 본 바가 있고요. 피벗이란 이제 방향 전환이죠. 정책의 전환, 그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이 어딜 것인가 논란이 있고요.
사실은 뭐 이번 주나 지난주 현안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아니에요. 금리나 이런 건 정책적인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부채 한도는 제각제각 이제 그 데드라인이 지금 사실은 이미 지났고, 네, 뭐 6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노이즈 시장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지금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예. 엑스데이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로는 민주당 옐런 재무장관과 그다음 바이든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협상에 진전이 있다. 그리고는 며칠 내 진전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 앞당겨졌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식 일정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5월 18일 이번 주입니다. 5월 18일까지 G7이죠. 예. 네, 5월 18일까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 협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월, 화, 수에 조금 미국 내에서는 급격한 변화의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5월 18일이라는 날짜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이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수가 좀 남아있다. 물론 이제 2011년처럼 그렇게 극한 사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변수가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이제 버텨야 되니까 지금 그죠? 버텨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밤에도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사실 CFD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한가 종목이 속출하고 시장의 노이즈가 2차 파동까지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우리 테이버님께서 그런 걸 감지하고 몇몇 종목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뉴스도 다 보도되는데 그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좀 잡아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종목을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운이 좋게도 네. 최근에 그 과거에 올려놨던 영상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예. 저희가 좀 메이저 언론사에서 인터뷰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지금 기업 가치의 본질 가치를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뭐 PER, PBR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EV, EBITDA 가치도 많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유했을 때 보유하는 보유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말 그대로 저희는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큰 수익, 더 많은 뭔가 자산의 증식을 원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첫 마음은 분명히 내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예금보다만 좀 많이로 출발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면은 조금은 서두르게 되고 그리고는 뭔가 인기 있는 주식에 몰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는 내가 이 기업을 보유했을 때 보유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말 그대로 보유 가치가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는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것에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죄송하지만 좀 원론적인 이제 투자의 태도에 대한 얘기고 그죠? 네. 이런 기업을 이제 골라내고 이런 기업에 소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면 뭔가 좀 신용잔고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판단하는 잣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걸 근데 어떻게 거기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재무제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럴 때는 가치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하시면 네. 되는 건데 그렇다고 꼭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유가 있는 상승에 우리가 올라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부르는 급등주라고 부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게 올라가고 거래량이 있게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것도 일종의 투자 방법,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8개의 하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네. 아무런 시그널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대주주의 공시도 없었고 뉴스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촉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을 고르려고 하죠. 시장에서 소위 과거처럼 소리 없이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 레간자 주식 이런 게 뭐야 찾는데
이게 결국은 이유 없이 오르면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 하셨고요. 자, 오늘 저희 주제인 주도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지금 조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주도주들도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지난주에 왔던 그 차기 주도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고 조정이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또 에코프로가 하락하면서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기준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약간 이평선을 무너지니까 또 좀 밀리는 흐름인데 에코프로 그룹과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한 개 분기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이게 실적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큰 힘을 발휘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MSCI 편입이 좀 실패했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는 그 전일에도 이제 악재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너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좀 크리티컬한 일이 터지면서 오너리스크 플러스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쌍봉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소위 말해서 이제 80만 원대를 한번 갔다가 그리고는 그쪽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다가 밀리는 국면.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이평선을 지금 좀 깨고 내려가는데 일단은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IPO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평가가 조금 박하다는 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심이 약간은 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에코프로가 대장주였는데 대장주가 조금 하락한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뭐 조정을 기다리시던 분들은 일단은 에코프로의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의 의견은 차트 매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대안으로서 좀 주도주의 가능성, 하반기에 장이 좀 다시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주도주로서 가능성 있게 보시는 쪽은 어디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설 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 좀 장기간의 상승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실적이 성장하는 그리고는 수출 실적이 성장하는 곳이 주목을 받는 시기다. 그 중에서도 뭐 미용 기기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말 그대로 실적 중심의 섹터라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이 안 좋지 않습니까? 수출 좋은 말씀하신 뭐 자동차도 그렇고 피부,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으로 환율도 높으니까요, 그렇죠? 원화 약세니까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럼 종목 얘기를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 양상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과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오전에 상승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배당률이 5에서 6%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까지 예상치로 따져보면은 6% 초반대까지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통신업종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성 기사인데 외국인이 50%밖에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 이 부분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MSCI 수급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 지분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경기 방어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필수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도피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하고요. 또 한 기업 준비해 오셨네요. 또 한 곳에는 조금 중소형 종목인데 대창단조라는 기업입니다.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기계에 대해서 수요 증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포인트, 그리고는 우리가 네옴시티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중동에서도 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스마트시티, 그리고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대규모 건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좋은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고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이 그 중소형 혹은 우리가 이제 하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장비 하부체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시장을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캐터필러나 아니면 디어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로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실적이 2년, 3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출 증가 섹터로서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시장 해설과 관심 종목 시황 해설자들 테이버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